어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요즘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한 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권에 이렇게 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 들어선 뒤로,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이렇게 했었을 그 당시에는, 그때는 좀,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 계속 항상 이제 별로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저 자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너무나 이렇게 또 싫어하다 보니까 그때는 좀 이제 댓글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딱 옹호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와서 이렇게 또 댓글을 이렇게 또 남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확실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불만이 가득한 그런 정책들을 마이 웨이 더 하이웨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지금 칼춤을 이렇게 또 추고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랑 도저히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저희는 한국 사람이면서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제 미국에서 시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영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오리지널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한국 사람이라는 그 코리안이라고 하는 그 소수 민족이라고도 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민자들한테 별로 안 좋은 그런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한테는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백인들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싫어했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하에 특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추방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제 거주를 할 수 있는 영주권이라든지 비자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게 있다고 하면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하루 이틀만 넘긴다고 하면은 영주권까지 빼앗아 버린다거나 추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감지가 되거든요. 아니면은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왔다가 이 검사가 이렇게 또 심해가지고 만약에 SNS 서비스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자신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뒤져본다고 해요. 뒤져봐가지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사람이 비자를 가지고 이 미국에 여행을 왔다고 하더라도 입국 금지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왔다가 이제 다시 나가는 사람들도 요즘은 있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폐쇄적인 그런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글로벌리세이션이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거꾸로 돌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코리안 아메리칸한테는 안 좋은 그런 정책들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굴이 이런데 우리는 어쨌든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백인 아니면은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만 이렇게 우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한테는 안 좋은 것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를 했었던 트럼피들, 한국 사람이면서 이제 트럼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그거는 좀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직접 겪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게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막 연방 정부에서 지금 돈을 안 쓰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부채가 너무나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잘라 버리면서 실제로는 진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돈을 이 연방 정부에서 이제 돈을 안 쓰는 것 같이 이렇게 또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억만장자들이나 기업들한테 이 세금을 이렇게 또 걷어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또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다 잘라버리고 기업들이나 억만장자들한테 지금 감세 정책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미국 이 정부가 세이브하고 있는 것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만큼 세금을 덜 걷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 뭐 노인분들한테 이렇게 또 주어졌었던, 정부가 이렇게 스pen딩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런 취약계층들을 도와줬었던 그런 지원금들을 다 없애버리고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들 수밖에 없는 거야. 바이든 대통령 때는 아무래도 이제 큰 정부를 이렇게 또 지향을 하면서 좀 이제 이 거버먼트 스pen딩이 이렇게 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가 돈을 많이 이렇게 또 쓰다, 그리고 그때는 좀 이제 특수한 경우도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큰 정부를 이렇게 또 지원을 하면서 특히 중산층들, 저소득층들, 노인분들을 위해 가지고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잘 도는 거예요. 돈이 잘 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차피 이 정부에서 이 돈이 나오는 것은 이제 정부에서 돈을 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경제가 잘 돌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큰 손들이 여기 경제가 잘 돌아가네,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투자금들이 전 세계로부터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몰려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미국만 잘 나갈 수 있었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미국이 돈을 잘 썼어요. 미국 정부가 돈을 잘 썼으니까 직접적으로 이 중산층들한테 많은 돈들을 이렇게 또 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들이 돈을 많이 쓰고 저소득층들도 돈을 많이 쓰고 돈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제 순환이 됐거든요. 중산층들이 돈을 쓰다 보니까 기업들이나 억만장자들, 테크 빌리어네어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쓰고, 중산층들이 더 많이 쓰고, 저소득층들이 더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그런 소리죠. 선순환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돈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이제 정부부터 돈을 이렇게 또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막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돈을 지금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돈 풀리는 게 지금 줄어들고, 돈을 지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걷어들이고 있어. 그리고 부자들한테, 억만장자들한테, 기업들한테 세금을 덜 걷고 있어. 그러면은 중산층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중산층들이나 저소득층들, 이 노인분들이 돈을 이제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아시다시피 뭐 메디케어도 지금 삭감을 이렇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들도 좀 이제 돈을 이렇게 또 삭감, 예산을 지금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중산층들한테 찔러주고 있었던 그런 돈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미국의 이 GDP의 70% 넘는 게 미국 사람들의 소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산층들이 돈을 그만큼 써줘야지만 미국의 GDP가 잘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뭐다? 중산층들의 돈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것은 뻔해 보입니다. 당연히 경제가 막혀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어딘가 막히게 될 수밖에 없어. 돈이 안 도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심란한 이 요즘 미국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좀 이제 서론이 길었네요.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나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이 레바논이랑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시즈파이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휴정 상태에 있었었거든요. 헤즈볼라가 공격을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막 강력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헤즈볼라의 그 세력이 좀 많이 이렇게 또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레바논, 뭐 헤즈볼라, 뭐 레바논이 남쪽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휴전을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자지구에서도 이제 휴전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이렇게 또 로켓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4개월 만에 강력한 공습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휴전을 한 이래 첫 번째 이 공격 사례이다, 공습 사례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또 공습을 한 곳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헤즈볼라의 로켓 발사대이다, 그리고 지휘 센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공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바논에서는 이번 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를 포함한 2명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그리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헤즈볼라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또 향해 가지고 로켓 공격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발사를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헤즈볼라 세력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약해졌거든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때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휴전을 하고 있다가 지금 뭐 누군가 로켓 발사를 한 것 같아요. 레바논에서 이렇게 또 로켓 발사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반격을 하다 보니까 이거 너무나 세 라고 하면서 지금 헤즈볼라는 우리는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여기저기다 공격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자지구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랑도 지금 다시 공격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가자지구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랑도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레바논이랑도 지금 이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에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무기 같은 것들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에서도 미국 무기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의 이 무기들을 이렇게 또 쓰면서, 특히 뭐 F-35나 뭐 그런 전투기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미국 무기들로 지금 이 하마스 무전 조직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고, 지금 헤즈볼라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무기가 굉장히 이렇게 또 중요한데, 그러면서 여기 이 AP 통신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중국이랑 좀 이제 대립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 중국의 이 위협을 이렇게 또 맞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한테 차세대 전투기 이 만드는 것을 계약을 이렇게 또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차세대 전투기 이 F-22 그 다음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차세대 전투기의 그 모델명 이 제파이러 그 모델명이 지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제파이러는 F-22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F-47이래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그거를 이렇게 또 본따 가지고 F-47로 이렇게 또 명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자신의 것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짜 코미디도 아니고, 아니 미국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보잉이 차세대 전투기 F-47을 제작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미 공군에서 한 5년 넘도록 계속 이렇게 또 개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차세대 전투기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이 F-22보다 더 뛰어난 스텔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스텔스 성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고 침투 능력도 진짜 탁월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F-47이 사람이 아마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F-47을 이렇게 또 뒤로 해가지고 드론 그 전투기도
드론 전투기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예, 드론 편대를 이렇게 또 이끄는 역할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투기 하나가 뜨면은 옆에 막 드론 새끼들이 막 따라다닌다는 그런 소리지. 예, 그래서 이 F-47이 너 여기 공격해 하면은 드론이 가서 이제 공격을 하고, 아니면은 직접 가가지고 뭐 공격을 하고, 먼저 이제 드론을 보내서 초토화를 시키고 좀 이제 잠잠해지면은 이 F-47이 들어가서 막 강력한 공습을 이렇게 또 하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군은 첫 번째 계약 규모로 200억 달러를 이렇게 또 예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총 비용은 수천억 달러를 아마 쓸 것 같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에 보잉이랑 그리고 이제 로키드 마틴이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보잉이 이 사업을 이렇게 또 따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F-22 많이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F-22가 너무나 비싸다라고 계속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F-22가 생각보다 생산 대수가 적다고 하네요. 적으면서 이번에는 이 F-47을 좀 이제 저렴하게 잘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F-22보다는 더 많은 생산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 중국이랑 이렇게 또 대립각을 이렇게 또 세우고 있으면서 잠재적인 충돌을 이렇게 또 대비를 해가지고 미국의 공중 우위를 이렇게 또 유지를 하는데 필수적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것은 좋단 말이야.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이 네이밍이 뭐야? 자기 거야 뭐야? 트럼프 대통령 F-47이 뭡니까? AK-47도 아니고 F-47이 뭐야?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자기 걸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좀 이제 어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 포춘, 여기 이제 뉴스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일론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어제 뉴스에서는 펜타곤에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중국에 대한 그 브리핑을 이렇게 또 받으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 뉴스를 이렇게 또 유출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떠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원래는 계획은 이랬다고 합니다. 진짜로 일론 머스크가 펜타곤에 가가지고 실제로 잠재적인 중국과의 그 충돌에 대해 가지고 브리핑을 이렇게 또 받으려고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뉴스, 이 뉴욕 타임즈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막 많은 논란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판들이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취소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펜타곤에서 일론 머스크는 이 중국에 대한 브리핑이 아니라 이 펜타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가지고 의논을 했다라는 걸로 이렇게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계획은 일론 머스크가 진짜 이 펜타곤, 이 미국의 국방부에 가가지고 브리핑을 들으려고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계획이 이렇게 또 틀어지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어제 나와가지고, 아니 누가 이 국방부에서 이런 기밀을 이렇게 또 유출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 잡아가지고 펄스케이트에 이렇게 또 해야 한다, 기소를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이제 포춘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이 국방부를 이렇게 또 방문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테슬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이랑도 이제 많은 연관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기가 팩토리가 중국에 있어가지고 테슬라 이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에서 이렇게 또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 정부와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이제 깊은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이제 비즈니스들이랑 논란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정부랑 22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이렇게 또 맺고 있다. 22 빌리언 달러의 계약을 이렇게 또 맺고 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 상하이에 최대 생산 공장 기가 팩토리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중국 테슬라를 이렇게 또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이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좀 많은 논란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국방부에 방문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상원 의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국방부 접근 이 권한에 대해 가지고 형평성에 이거는 어긋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과거에 중국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평가를 하면서 중국을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다가 기가 팩토리를 이렇게 또 세우게 되면서 시진핑한테도 좀 아부를 이렇게 또 하고 그러거든요. 중국한테 절대 나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 국방부를 이렇게 또 드나들거나 그리고 이제 미국을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또 바꾸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진짜 어떤 식으로 지금 미국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진짜 좀 이제 짜증이 나는 게 아닌가. 저도 짜증이 나고 많은 사람들도 많은 미국인들도 지금 이렇게 또 짜증을 많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 차량 생산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하면서 판매도 중국에다가도 이렇게 또 많이 하고 그리고 중국 근처에 있는 그 나라들에도 이 테슬라 중국산을 뭐 한국 같은 곳이 뭐 일본이나 테슬라 중국산을 거기다가 이렇게 또 판매를 이렇게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는 일론 머스크한테 스타링크는 절대로 중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지금 이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도 지금 뭐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정부랑 스페이스X 굉장히 커다란 이 계약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많은 논란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일론 머스크가 돈도 굉장히 많지만 이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권한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MBC 뉴스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대형 로펌, 뭐 폴 웨이스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요구에 굴복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법조계가 굉장히 커다란 충격에 이렇게 또 휩싸였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폴 웨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를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4천만 달러 상당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내부 뭐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DEI 정책을 철폐하기로 합의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로펌을 이렇게 또 겨냥을 한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행정명령을 철회를 했다. 다시 말해가지고 행정명령에다가 이 대형 로펌사를 향해가지고 좀 이제 나쁜 그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했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펌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권한이 진짜 세구나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무릎을 꿇었다라는 그런 소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조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법까지 모두 다 이렇게 또 흔들어 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결정에 이렇게 또 반발해가지고 또 뭐 스캐튼이라고 하는 이제 로펌 변호사가 지금 회사를 이렇게 또 상대로 해가지고 DEI 프로그램을 이렇게 또 보호를 좀 해야 한다라는 그런 서한을 이렇게 또 보내면서 사직 의사를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상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 로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지금 이 굴복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 사법계에서 지금 이 법률을 지금 뭐 굴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둘씩 다 이렇게 또 굴복을 시키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점점 더 이제 무서울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대형 로펌사들도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 지금 이 무릎 꿇는 것을 이렇게 또 보다 보니까 더 많은 로펌들이 트럼프 대통령 산하에 무릎을 이렇게 또 꿇을 것이다, 위축을 이렇게 또 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 맞서는 것을 더 어렵게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아무도 딴지를 이제 안 걸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법조계에서도 지금 싹 다 잡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사들도 지금 뭐 휘저어 놓고 있고,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뭐 거의 뭐 독재자처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특정 법률 회사 이런 뭐 대형 로펌들에 대한 안보 허가를 이렇게 또 박탈을 하거나 연방 정부와의 이제 계약 같은 것들을 뭐 금지를 하는 등 이런 대형 로펌 회사들한테 좀 압박을 이렇게 또 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철폐를 이렇게 또 했다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행정명령들이나 타리프, 관세를 이렇게 또 위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지금 독재자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미국이 완전히 트럼프 대통령 것이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 뭐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가 프리덤, 이 자유를 이렇게 또 외치면서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사람들이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모험을 좋아하고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자신들이 해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특강점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모를 해가지고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자유 같은 것들은 없고 특정 소규모 그룹, 그러니까 억만장자들이죠. 일론 머스크나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가문들, 특정 소규모 가문이 미국의 파워를 다 이렇게 또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있었던 그 수많은 파워들이 지금 다 이 부자들한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을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의 내각을 보면은 다 억만장자들입니다. 이 억만장자들이 미국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네들 맛대로 하겠지,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지. 이 억만장자들이 돈을 더 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또 반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행정부, 입법부, 뭐 사법부 뭐 다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찹찹합니다. 그러면서 이 NPR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버니 샌더스가 지금 사람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끌어모으고 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이제 반대를 하는 그 유권자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끌어모으면서 군중을 이렇게 또 모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버니 샌더스는 미국의 억만장자빚 대기업들이 지금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내각을 보면은 다 억만장자들이면서, 그러면서 도지 일론 머스크 전 세계 최고 부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 세계 최고 부자가 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렇게 또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보면은 노동 계층을 지금 외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버니 샌더스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을 이렇게 또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억만장자들에 의해 운영이 되는 정부를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 의료,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 해결을 이렇게 또 해야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안 되고 있다. 소득 불평등, 지금 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 지금 실제로 이 메디케어 같은 것들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다 깎고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규제 같은 거 완화를 하고, 기후 변화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규제를 이렇게 또 완화를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이제 공기 같은 것들이 이제 나빠지게 되면서 우리들의 건강이 나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의료 축소를 해버려, 이런 이제 메디케어에 대해서 이제 축소를 이렇게 또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기후 변화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완화를 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졌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도 이렇게 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특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맞서는 그런 규제를 완화를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20만 명이 사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폐질환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을 할 것이다. 이 규제 완화 때문에 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메디케어 같은 것들은 축소를 해버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득 불평등도 계속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것들을 우리들이 이 민주당, 이 디모크рат을 더 이렇게 또 밀어줘가지고 우리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또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노동자 계층을 다시 되찾을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 멀리 샌더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올리가르히와의 지금 싸움이다. 지금 이 과두제, 이 소수의 계층이 모든 파워, 이 모든 권한을 이렇게 또 갖는 거. 지금 이 과두제와의 지금 싸움이다. 라고 이 멀리 샌더스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벌니 샌더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의견을 이렇게 또 같이 하는 그런 의원들의 이 목소리를 이렇게 또 들으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대규모 집회에 참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 이 도지를 이렇게 또 앞세워가지고 연방 정부를 이렇게 또 축소를 하면서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억만장자들이 국민을 이렇게 또 분열을 시켜가지고 권력을 유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 민주당을 이제 앞으로 뽑아달라. 그래야지만 우리 노동계층들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다. 라고 강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단합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인기는 아직도 굉장히 낮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벌니 샌더스는 뭐 공화당원이라든지 뭐 민주당원이라든지 이 노동계층들은 지금 이 부자 감세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뭐 소셜 세큐리티 같은 것들이나 의료 복지를 축소가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또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것들은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에 동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이든 뭐 공화당이든 이 노동자 중심 정책을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뭐 민주당이 됐던 뭐 공화당이 됐던 지금 너무나 이 부자가 모든 이 권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큰일 났다. 이 노동계층들이 이렇게 또 큰일 났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중산층들이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과두제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미국이 아주 그냥 쫄딱 망할 수도 있어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BBC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쿠바에서 이렇게 또 넘어온 사람들, 뭐 IT에서 이렇게 또 넘어온 사람들, 뭐 다른 여러 이제 나라들에서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이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이렇게 또 부여를 이렇게 또 해줬다고 하거든요. 뭐 베네수엘라, 뭐 니카라과, 뭐 정치적인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난민 신청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 넘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53만 명 이상인 그 사람들한테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이렇게 또 줬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런 이제 53만 명이 이제 4월 24일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미국을 4월 24일까지 이제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이렇게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불법 체류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 이민자들은 다시 개별적인 심사를 이렇게 또 거쳐가지고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53만 명 거의 대다수는 빨리 출국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많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인권 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이렇게 또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 정부가 요구를 했었던 모든 절차를 따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체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합법적으로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체류 허가를 갑작스럽게 모두 취소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53만 명 이민자들 이 임시 합법 체류 취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이제 미국에 한 24만 명 정도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거든요. 이 24만 명에 대한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도 임시 보호 신분이 이렇게 또 부여가 돼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또 있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을 지금 취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벌써 전에 50만 명에 대한 IT 난민들에 대해 가지고 뭐 종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신분을 이렇게 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임시이기는 임시이지만 어쨌든 모두 다 이렇게 또 쫓겨날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신분을 다 뺏어서 버려가지고 지금 추방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임시 신분도 지금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NPR 뉴스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미 연방교육부 폐지를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스튜던 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자금 대출에 대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이 학자금 대출이 지금 관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연방교육부였는데, 자그마치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과연 누가 관리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걱정이 이렇게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학자금 대출들은 이제 SBA, 스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중소기업청이 이제 관리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SBA에서는 우리는 미국 학생과 이제 납세자들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에서 이런 굉장히 많은 스튜던 론을 이렇게 또 해주게 되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육의 기회를 이렇게 또 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SBA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이렇게 또 간다고 하면은, 이 대학에 가면서 이 학비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제 거의 대부분 론을 이렇게 또 받는단 말이에요. 론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SBA 론을 이제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율도 이제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학교를 이렇게 또 졸업을 하자마자 그 학자금 대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반납을 더 많이 더 빨리 이렇게 또 하라고 재촉을 이렇게 또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뭐 SBA에서는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 SBA에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SBA 그 직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는 직원들을 지금 축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대요. 이 일론 머스크 이 도지에서 직원들을 이렇게 또 축소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그 규모의 론이 갑자기 들어온다? 아니, 그 SBA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넘어오는 것들도 일들이 과부하가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을 자르면서 그 스튜던 론을 가지고 온다? 지금 많은 우려가 이렇게 또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거는 뭐 명백한 위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교육 관련 단체들도 지금 강한 반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 교육부를 이렇게 또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다 밀어붙이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불법인 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 정부에서 돈을 다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안 쓰고 이제 조그만 연방 지출을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린 다음에, 조그만 정부를 이렇게 또 만들어 버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공공 서비스들이 이제 철폐가 되게 되면서 이것들을 다 민영화를 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쓰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런 기업들이 그거를 이제 맡으려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공공 서비스들이 민영화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 서비스들이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중상층들이나 저소득층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공공기관의 그런 서비스들이 정부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한테 필수 그런 서비스들은 싸게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제는 비싸지게 된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런 사업가들, 이런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윤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가장 많은 돈들을 우리한테 뺏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튜던트 론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게 계속 이 SBA에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힘들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 민영화가 되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 공공 지출을 이렇게 또 줄여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다 민영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중산층들 무너지고 미국 경기 침체가 심하게 세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BBC 뉴스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또 겪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24시간 안에 종식시키겠다 라고 공언을 했지만, 약속을 이렇게 또 했지만 다 안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그거는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지 그렇게 약속을 한 적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두 차례 통화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이렇게 또 추진을 했지만 그런데 못했죠. 그냥 푸틴은 원래 이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이제는 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원래 안 한다고 하거든요. 원래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벌써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80% 정도의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벌써 다 공격을 다 끝마쳤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푸틴은 아무것도 아닌 것만 이렇게 또 주지 않았습니까? 뭐 30일 동안 에너지 공격을 하지 않겠다.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렇게 또 장담을 했던 것과 이제 다르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힘들게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주요 난관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외교 전략에 한계가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들 간의 이 대화를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내가 푸틴이랑 굉장히 친해 라고 하면서 푸틴 대통령이랑 얘기를 잘 하면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겠지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푸틴이 지금 뭐 즉각적인 휴전을 지금 거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공격을 더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빼앗은 땅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더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협상의 우선순위가 지금 문제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이 끝내는 것보다 이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가지고 이 광물을 50%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또 협상을 하면서 이 전쟁 휴전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면서 좀 이제 많이 복잡해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휴전 그 계획은 공중빛 해상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제 동부 전선에 대해서도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빼앗은 땅들 더 빼앗아야 하니까. 이 푸틴 놈의 새끼. 그렇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외교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지금 많은 마찰을 이렇게 또 빚고 있지 않습니까? 푸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지금 움직여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입맛대로 움직여주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한 대로는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전쟁 휴전에 대해 가지고 협상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에 폴리티코 뉴스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시도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 암살 시도가 이렇게 또 있었을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했었던 그런 사실이 이렇게 또 밝혀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러시아의 특사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나봐요.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암살 시도가 있은 직후 이 푸틴 대통령은 교회를 찾았다. 교회를 이렇게 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를 친구로 이렇게 또 여기면서 그의 건강과 그리고 안전을 염려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죠. 이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어야지만 러시아 마음대로 이 미국을 구워 삶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꼭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기원에 이렇게 또 담긴 기도가 아니었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2024년도 7월 달에 대선 활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제 펜실베니아에서 누가 이렇게 총을 이렇게 또 쏘지 않았습니까? 총을 쐈는데 야, 진짜 귀를 이렇게 또 스치게 되면서 살짝 스쳤죠. 살짝 이렇게 또 스치게 되면서 그 암살 시도했었던 게 이제 실패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바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될 것 같습니다. 10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는 됐는데, 지금 이 푸틴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이렇게 또 바랬었던 것이 이렇게 또 나온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NPR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에 여행을 할 때 좀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경고를 내렸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유럽 국가들, 뭐 덴마크, 영국, 독일, 핀란드,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인해 가지고 일부 이 유럽 이제 여행객들이 미국을 이렇게 또 입국을 이렇게 또 할 때 구금이 되거나 추방이 된 사례가 여럿 있었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비스타 있지 않습니까? 전자 여행 허가제 이 비자를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이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추방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입국 규정을 위반을 할 경우에 체포가 될 수도 있다. 구금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 여권에 성별 표기하는 거 이제는 남자고 여자밖에 없다. 이 X는 없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잘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출생 시 지정된 성별만 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정책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핀란드나 이 덴마크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권의 그 성별이 자신이 태어났을 때랑 이제 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 트랜스젠더나 뭐 그런 게 있다고 LGBTQ들이 뭐 메일이나 피메일이 아니라 X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권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입국이 거부가 될 수가 있다. 라고 경고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는 만약에 캐나다 사람이 미국에 방문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30일 이상 체류를 이렇게 또 할 때에는 미국 정부에 등록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에 캐나다 사람이 미국에 이렇게 또 30일 넘게 체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벌금을 이렇게 또 물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유럽 국가들이나 캐나다에서도 조차 미국에 이렇게 또 여행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 주의 상황이 있다 이제는 라고 이렇게 경고를 이렇게 또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뭐 유럽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캐나다 관광객들은 이제 미국으로 훨씬 더 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관광 산업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MBC 뉴스에서는 지금 이 미국이 진짜 이 리세션으로 가고 있는지 이 미국이 이 경기 침체로 이제 가고 있는지 여기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막 남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실제로 무역 긴장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영향을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조정 국면에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주식에 최근 역대 최고치에 비해 가지고 10% 이상에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조정 국면에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 가지고 우려를 이렇게 또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2025년도에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이 40%대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025년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단 20%밖에 없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지금 2배가 올라갔다라는 그런 소리죠. 굉장히 많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이 이렇게 또 올라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본다고 하면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이제 관세 정책도 지금 막 하려고 하고 있다가 말았다가 하려고 하고 있다가 말았다가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도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침체 위험을 계속해가지고 높여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지표들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라고는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적신호는 켜진 것은 이제 맞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소비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소비는 GDP의 한 70%를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해줘야지만 미국의 경제가 잘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이 소비자 지출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가장 직관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아직은 소매 판매는 안전적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소비자 지수가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소비자 심리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짜 침체기가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정책들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경제를 이렇게 또 흔들 수가 있다.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이제는 돈을 안 쓸 수가 있다. 소비를 이렇게 또 안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GDP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이제 줄어들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장단기 채권 금리 그 역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역전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역전이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표시는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3월달 이 고용 지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고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지금 어느 정도 유지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아직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이제 조만간 올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지표들은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막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들이 이제 다 실효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한 몇 달 뒤에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침체기에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이 도지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의 많은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자르고 여러 가지 연방 기관들을 뭐 축소를 시키고 사람들의 돈을 지금 세이브를 해주고 있다.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테슬라를 향해 가지고 도메스틱 테러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용납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 테슬라를 향해 가지고 테러를 이렇게 또 벌이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엘살바도르에 있는 범죄 수용소로 모두 다 내쫓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테슬라를 이렇게 또 향해 가지고 이런 도메스틱 테러를 이렇게 또 일으킨다고 하면은 최고 20년형에도 이렇게 또 처해질 수도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실제로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이 테슬라 뭐 딜러들, 뭐 서비스 센터들, 뭐 매장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시위도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방화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슈퍼차저들 같은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제로 막 불을 이렇게 또 지피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딜러에다가 총을 쏘거나 뭐 테슬라 차량들에다가 뭐 총을 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낙서 같은 것들 이 딜러에다가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테슬라 매장에 있는 뭐 사이버 트럭들에 대해서도 막 불을 지피고 방화를 이렇게 또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FBI에서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1월 이후에 올해 들어서만 최소 9개 주에서 테슬라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콜로라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텍사스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 캘리포니아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 전역으로 해가지고 이런 테러 같은 것들을 도메스틱 테러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 시위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테슬라를 향한 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1월 6일 의사당 그 난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폭동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테슬라를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말이나 됩니까? 아니 이 미국의 이 캐피톨을 공격을 하는 그 사람들보다 테슬라를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건지 말이야 뭐야 이게 진짜 어이가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는 것마다 진짜 짜증을 유발을 시키는 사람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많이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봐.
Missing someone love with all your heart. Missing someone